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30년 남았다는 충격적인 경고. 야구공 크기의 우박,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 극단적인 가뭄으로 황폐화된 대륙. 전 세계는 지금 기후재앙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 과학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국 나사의 위성이 우연히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검은 격자 패턴. 주변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37%나 낮게 측정되었죠.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보물이 첨단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지구 온난화의 해답이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바다가 세계를 구하게 된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생태학과 교수 에밀리 윌슨입니다. 33살의 나이에 교수직을 얻은 소위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죠. 하지만 그건 제가 지구를 구할 답을 찾기 전의 이야기예요. 2025년 지구는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고 인도네시아에선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대로라면 인류에게 30년이 남았다고 경고했죠. 제가 어떻게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지구를 구할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천 년간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평범한 김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요. 이것은 한국의 바다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평범한 어민의 손길이 지구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예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의 연구, 수십 번의 실험, 그리고 무수한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산화탄소 흡수 메커니즘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접근법이 실패로 돌아갔죠. 에밀리, 이제 그만 집에 가. 내일도 있잖아. 연구실 동료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나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내일 확인했겠지만 제목이 이상했어요. 긴급 한국근해에서 발견된 이상 현상. 이메일을 열자마자 한 장의 위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남해안의 어느 지역, 바다 위에 규칙적으로 늘어선 검은 격자들이 보였어요. 첨부된 보고서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격자형 패턴.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변 해역보다 37% 낮게 측정됨.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우리 팀이 1에서 2%의 효율 향상을 위해 밤새워 연구했는데 37%라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즉시 스미스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였지만 이건 기다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교수님, 나사에서 온 자료 보셨나요? 한국 남해안에서 발견된 패턴 말이에요. 스미스 교수님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했지만 곧 또렷해졌습니다. 방금 확인했어. 에밀리, 이건 큰 발견일지도 몰라.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교수님이 말했어요. 승인아마, 내일 아침에 출장 서류를 준비해두지.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 했죠. 위성사진 속 신비한 격자, 패턴의 정체가 무엇일지 상상하며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24시간 후 저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해결책이?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 여정이 실패로 끝난다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그 가능성은 너무나 희미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기운이 느껴졌죠. 이곳에서 제가 찾는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계를 구할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요. 서울에서 완도까지 4시간의 차량 이동은 마치 다른 세계로의 여행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번화가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대신 초록빛 산과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윌슨 박사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완도입니다. 운전석에서 김정훈 박사가 말했어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20년간 해조류를 연구해온 그는 이번 방문의 가이드를 자청했죠. 연구자료에 따르면 김정훈 박사는 해조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에서는 그런 위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을이 생각보다 작네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죠. 하지만 나사 위성까지 발견한 비밀은 이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작은 항구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가방에서 측정 장비를 꺼냈어요. 이곳까지 온 이유, 위성사진 속 검은 격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였죠. 저기가 바로 그 위성사진 속 지역입니다. 김정훈 박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바다 위에 규칙적으로 늘어선 검은 줄들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의 정체가 더 명확해졌어요. 이게 뭐죠? 어떤 특수 장비인가요? 김정훈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양식장입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그 김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김이요? 그 해조류 말인가요?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길러온 평범한 김입니다. 배가 김양식장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물속에는 검은 김이 물결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았죠. 나사가 발견한 미스터리, 이산화탄소 농도를 37%나 낮춘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즉시 측정 장비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양식장 주변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높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 이토록 효율적이라니요. 김정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죠. 김은 광합성 효율이 육상식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면적의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4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간 연구실에서 찾지 못한 답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복잡한 기술, 첨단 장비, 혁신적인 방법론을 추구했는데 정작 해답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김정훈 박사님,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죠. 김정훈 박사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서양 과학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발견일 수 있겠네요. 배에서 내려 해안가를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 발견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김양식장이 지구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내일은 이영도 어르신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김을 길러온 분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김을 기르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김정훈 박사의 말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과학자로서 새로운 발견 앞에 서 있다는 건 언제나 흥분되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어촌에서 지구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른다고요. 이튿날 새벽 3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오늘의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영도 어르신과의 만남이죠.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정훈 박사와 함께 항구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부두에는 한 노인이 담배를 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영도 어르신,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에밀리 윌슨 박사님입니다. 김정훈 박사의 소개에 이영도 어르신은 담배를 꺼내 바닥에 비비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73세의 그는 손등에 깊게 팬 주름과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평생 바다와 살아온 사람의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박사님이 우리 김에 관심 있다고? 우리가 평생 먹어온 건데. 영어를 몰라 김정훈 박사가 통역을 했지만 이영도 어르신의 눈빛에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읽혔어요. 내가 무엇을 알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르신 윌슨 박사님은 김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김정훈 박사의 설명에 이영도 어르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어려운 소리 모르겠고 그냥 우리 김 좀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어서 그는 우리를 작은 어선으로 안내했어요. 엔진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우리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어르신은 언제부터 김을 길러오셨나요? 제 질문을 김정훈 박사가 통역하자 이영도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내가 15살 때부터니까. 벌써 58년이 됐네.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김을 길렀어. 우리 집안의 일이지. 58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연구 경력 전체가 겨우 10년인데 이분은 그 5배가 넘는 시간을 바다에서 김과 함께 보냈다니요. 약 20분 정도 배를 타고 가자 이영도 어르신의 김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봤던 것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어르신은 특별한 장비 없이 맨손으로 김발김을 기르는 시설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수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숙련된 손길이었습니다. 김은 섬세해. 마치 아이 같아서 매일 살펴봐야 해. 이영도 어르신의 말에 김정훈 박사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어르신들은 김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김발을 들어 올려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손질도 해주죠. 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에 비친 김발 위에 검은 김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측정 장비를 꺼내 이곳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어르신, 나사의 위성이 찍은 이 김 양식장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놀라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거든요. 김정훈 박사가 통역하자 이영도 어르신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내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다 알던 사실인데 뭘.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밤새워 찾으려 했던 답을 이 노인은 평생 알고 살아왔던 것이죠. 첨단 기술과 복잡한 이론이 아닌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지혜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바다는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이영도 어르신은 김발에서 갓 수확한 김을 건네주었어요. 아직 물기가 있는 검은 김이었습니다. 맛봐. 이게 진짜 김이야. 입에 넣자 짭조름하면서도 바다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단순한 해조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돌아오는 배 위에서 이영도 어르신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이 그렇게 대단해? 김정훈 박사의 통역을 통해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정말 대단합니다. 어르신과 같은 분들이 지켜온 이 바다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영도 어르신의 거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온 오랜 지혜를 보았어요. 과학자로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만이 아닙니다. 윌슨 박사님. 군산대학교 해양생태학과 박준영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완도에서의 발견 이후 김정훈 박사의 추천으로 군산대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박준영 교수는 갯벌 생태계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었죠. 무슨 뜻이신가요? 한국 연안에는 블루카본 3총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보신 김과 같은 해조류, 둘째는 갯벌의 규조류, 그리고 셋째는 잘피라는 해초예요.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박준영 교수가 그린 도표를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김이 바다 표면에서 광합성을 한다면 갯벌의 미생물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잘피는 바다 바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현장에 가볼 수 있을까요? 박준영 교수는 웃으며 고무장화를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신으세요. 갯벌은 생각보다 깊이 빠질 수 있거든요. 차로 30분 정도 이동해
서해안의 넓은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갯벌은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 같았어요. 장화를 신고 조심스레 갯벌로 들어서자 발 아래 진흙이 푹푹 빠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걸으시는 게 좋아요. 박준영 교수의 말대로 천천히 걸었지만 순간 균형을 잃고 무릎까지 갯벌에 빠져버렸어요. 김정훈 박사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만 이 갯벌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중이네요.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갯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 박준영 교수는 이곳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규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한국의 갯벌은 같은 면적의 토양보다 최대 50배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채취한 시료를 현장에서 간이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갯벌의 탄소 저장 능력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토양보다도 뛰어났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서양 과학은 주로 열대우림 같은 그린 카본에만 집중했는데 이런 블루 카본의 가능성을 간과했던 거죠. 박준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한 곳은 조용한 해변이었어요. 물이 맑아 바닥이 훤히 보이는 얕은 바다였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수중 정원처럼 푸른 해초가 물결치고 있었어요. 저게 바로 잘피입니다. 육상 식물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해양 식물이죠. 뿌리, 줄기, 잎이 있고 꽃도 피워요. 이 잘피 역시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물안경을 쓰고 직접 물속에 들어가 잘피를 관찰했습니다. 투명한 물속에서 리듬감 있게 춤추는 잘피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부드럽지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젖은 옷을 말리며 새 과학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발견을 종합해보니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김, 갯벌의 규조류, 그리고 잘피.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블루카본 삼총사라고 부르죠. 한국 연안의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날 밤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던 답은 복잡한 기술이나 혁신적인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자연 그 자체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생태계였습니다. 문득 이영도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제야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던 답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어. 자연 그 자체였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UN 기후변화 특별회의장. 전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한국에서의 발견 이후 3개월 동안 우리 팀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세계와 공유할 시간이 왔습니다. 에밀리 윌슨 박사님,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의장의 소개에 따라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그 순간 완도의 새벽 바다, 이영도 어르신의 거친 손길, 갯벌의 촉촉한 진흙, 잘피의 푸른 물결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나사가 촬영한 완도 앞바다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늘어선 검은 격자들이 선명했어요. 이것은 나사가 발견한 수수께끼의 패턴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변보다 37% 낮게 측정됐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긴발을 들어올리는 이영도 어르신의 모습이었어요. 이 패턴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김 양식장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50년 넘게 김을 길러온 이영도 어르신이죠. 그의 손길이 지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대표들은 의아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국의 3가지 해양 생태계에 주목했습니다.
김과 같은 해조류, 갯벌의 미생물, 그리고 잘피라는 해초예요. 우리는 이것을 블루카본 삼총사라 부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의 연구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블루카본 삼총사의 탄소 흡수율이 열대우림, 맹그로브 숲 등 기존에 알려진 탄소 흡수원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만약 전 세계 연안의 10%만 한국식 김양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5.7%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많은 수치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며 토론을 시작했어요. 몇몇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발표를 계속하던 중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회의장 직원들에게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각 테이블마다 작은 접시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접시 위에는 얇게 썬 김밥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김밥입니다. 김으로 쌀과 다양한 재료를 감싼 음식이죠. 지구를 구할 열쇠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밥을 바라보던 대표들이 조심스레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게 바로 그 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검은 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한국인들은 1000년 넘게 이것을 음식으로 즐겨왔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김밥에 대한 감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국 대표는 김의 특유한 맛에 놀라워했고 독일 대표는 이미 2조각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이영도 어르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새벽 바다에서 일출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구를 구한 건 첨단 기술이 아닌 완도의 한 할아버지와 그의 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지혜에 귀 기울인다면 기후 위기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국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러시아, 영국 대표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곧 전체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윌슨 박사님, 놀라운 발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블루카본 이니셔티브를 즉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대표는 당장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호주 대표는 연안에 김양식장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프랑스 대표는 김밥 레시피를 요청하기도 했죠. 제 옆자리에 앉은 김정훈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성공입니다, 윌슨 박사님. 세계가 한국의 김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영도 어르신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 어민들의 오랜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회의 후반부에서는 글로벌 블루카본 이니셔티브가 공식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50개국 이상이 김양식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유엔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정훈 박사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우리는 이영도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저희가 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어르신의 그리고 한국의 김에 주목하고 있어요. 김정훈 박사의 통역을 듣고 이영도 어르신은 잠시 침묵했다가 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우리 김이 세계를 구한다니 신기하구나. 그 소박한 반응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세계를 바꿀 발견을 했으면서도 그저 자신의 일상을 지켜온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의 바다에서 한 노인의 손끝에서 찾은 진실이 지구를 구할 것이다. 제네바에서 귀국한 다음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일면에 대형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한국의 김밥이 지구를 구하고 있다. 기사는 유엔 회의에서의 제 발표와 블루카본 삼총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이 발견에 주목하고 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요 언론사들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BBC는 이미 취재팀을 한국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열자 알림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이김투세이브어스 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김밥 먹는 사진을 올리며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당장 TV 켜봐. 동료 마이클의 전화에 TV를 켰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대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한국의 김양식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니까요. 우리 정부는 글로벌 블루카본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관심 있는 모든 국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김양식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나요? 언제부터 해외에서도 김양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국 대사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미 50개국 이상이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연안을 가진 국가들의 관심이 뜨겁죠. 미국, 중국, 일본, EU 국가들은 모두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들입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해안에 대규모 김양식 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EU는 블루카본 이니셔티브에 100억 유로 투자를 결정했고, 중국은 이미 한국 어민들을 초청해 기술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정훈 박사였어요. 윌슨 박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한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든 언론이 우리 연구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완도는 이미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때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나요? 김정훈 박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랑스러워하다 못해 열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김밥을 먹을 때마다 지구를 구하고 있다고 농담을 하죠. 김 제품은 이미 전국 슈퍼마켓에서 품절 상태예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영도 어르신은 어떠세요? 아,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새벽에 바다로 나가세요. 달라진 것은 이제 카메라 크루들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해하셨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다음 날 전 세계 슈퍼마켓에서 김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명 셰프들은 김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고, 할리우드 스타들은 SNS에 김밥 먹는 사진을 올리며 지구를 구하는 식사라고 홍보했어요. 저는 연일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다른 TV 프로그램, 라디오 쇼, 팟캐스트에 출연했어요. 모두 한국의 김에 대해,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윌슨 박사님, 이 발견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나요? 순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로서의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항상 첨단 기술과 복잡한 해결책을 추구했는데 정작 답은 오랜 전통 속에 있었죠. 한국의 어부들이 1000년 넘게 실천해온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과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은 이제 자연의 지혜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김뿐만이 아니에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인터뷰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세계 블루카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소는 완도였어요. 물론이죠.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빌딩 숲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완도의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바꾼 혁명의 발상지가 되었죠. 한국으로 돌아가 이영도 어르신과 다시 바다에 나갈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완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영도 어르신과 함께 긴발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구를 구하는 여정은 이제 시작이구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50개 이상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부분 세계 블루카본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전 완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영이었어요. 공항 도착장에는 김정훈 박사와 함께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윌슨 박사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관의 인사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완도를 방문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한국의 바다가 지구를 구한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보였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곳곳에서 김과 블루카본에 관한 광고와 포스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김정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인들은 이제 김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여기고 있어요. 김밥으로 지구를 구하자는 슬로건이 전국에 퍼졌죠. 서울에서의 짧은 기자회견 후 우리는 완도로 향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동안 아래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푸른 산과 강,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도착한 남해안의 반짝이는 바다까지. 완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개월 전 방문했던 조용한 어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찬 작은 도시가 들어서 있었어요. 항구에는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라는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6개월 만에 생긴 거예요? 김정훈 박사가 웃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했죠.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완도는 이제 블루카본 연구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항구에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그 중앙에 이영도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가슴에는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 명예소장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인사드렸습니다. 이영도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국 박사 아가씨가 왔구먼. 잘 지냈나? 김정훈 박사의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이영도 어르신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시끄럽긴 해. 그래도 나는 매일 새벽에 바다로 나가 김을 돌봐. 그게 내 일이니까. 그 말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이영도 어르신의 안내로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이 갖춰진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한국의 블루카본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소 뒤편으로 나가자 넓은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세계 블루카본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였어요.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김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500m 길이의 김밥을 만드는 이벤트가 있어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요리사들이 참여합니다. 각국의 특색 있는 재료가 들어간 국제 김밥이 될 거예요. 김정훈 박사의 설명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500m 김밥이라니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10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즐겼어요. 테이블마다 다양한 김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김치전부터 김을 활용한 파스타까지 다양했습니다. 만찬 중에 이영도 어르신이 단상에 올랐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정훈 박사가 통역을 맡았죠. 나는 이런 말하는 거 잘 못해. 그저 평생 바다에서 김을 길러온 평범한 어부일 뿐이야. 그런데 갑자기 세계가 우리 김에 관심을 갖다니 신기하기만 하구먼.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본 후 이영도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우리 조상님들이 1000년 넘게 이어온 지혜지.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와 함께 살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이제 그 지혜가 세계를 구한다니 선조들도 하늘에서 흐뭇해하실 거야. 단순하지만 깊은 그 말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으며 일어나 박수쳤어요. 다음 날
세계 블루카본의 날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500m 김밥 만들기 이벤트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각국 요리사들이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김밥부터 일본식 스시, 미국식 브리토 스타일, 프랑스식 고급 재료를 넣은 버전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긴 김밥줄을 만들어가는 광경은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김밥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이영도 어르신이 직접 김 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잘하는구먼. 미국 사람치고는 손재주가 좋네. 이영도 어르신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500m 김밥이 완성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제가 연단에 섰어요. 6개월 전 저는 이곳 완도에서 인류를 구할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 아닌 오랜 전통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김밥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혜는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어요. 제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옆에 선 이영도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도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이영도 어르신과 함께 그의 김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진도 관광객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둘뿐이었죠. 바다 위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내가 평생 김만 길렀는데 그게 세상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 김정훈 박사가 통역해 주었지만 이미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소박한 삶 속에서도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낸 한 인간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어부들이 1000년 넘게 지켜온 지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연구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김정훈 박사가 물었어요. 내일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회의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이영도 어르신과 같은 어민들의 지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철학도 함께 가르쳐야 해요. 김정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블루카본 혁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통해 완도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이 작은 어촌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한국의 지혜가 이제 지구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했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새로운 위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사가 찍은 이 사진은 전 세계 연안에 펼쳐진 검은 격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김 양식 기술은 이제 57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해양생태연구소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었죠. 제가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블루카본 기술의 확산과 효과 측정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2년 전 우리는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기후위기의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놀라운 성과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화면에 최신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에 퍼진 김 양식장들은 이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0%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청중 속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카본 삼총사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해양생태 복원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산호초 복원, 맹그로브 숲 확장, 갯벌 생태계 보존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한국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이영도 어르신이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김정훈 박사와 박준영 교수도 있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먼 길을 오셨군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인사드렸습니다. 이영도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어.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많은 줄은 몰랐네. 김정훈 박사가 통역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영도 어르신은 유엔 명예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CNN이 선정한 지구를 구한 10인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김을 돌봤습니다. 어르신, 이제 완도는 어떤가요? 많이 바뀌었겠죠? 이영도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많이 시끄러워졌어. 관광객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고.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같은 바다야. 김도 변함없이 자라고 있지. 그 말에 깊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자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리셉션 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김 양식장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금문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검은 격자 패턴이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미국 김은 한국 김만큼 잘 자라고 있나요? 이영도 어르신은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김발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네. 아직 서툴지만 잘 자라고 있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거야.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다른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메뉴는 물론 김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전 세계 57개국에서 온 김으로 만든 국제 김밥이었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등 각국의 김이 하나의 접시에 모였습니다. 이 김밥은 우리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각기 다른 바다에서 자랐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자라고 있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제 건배사에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영도 어르신도 처음으로 와인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어르신의 건배사를 다 함께 외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이영도 어르신과 함께 연구소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청중은 미국 전역에서 온 젊은 해양 생태학도들이었어요. 저는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설명했고 이영도 어르신은 50년 넘게 김을 길러온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어르신, 김을 기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영도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바다를 존중하는 마음이지.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 균형이 중요해. 그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에 학생들은 감동받은 듯 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이영도 어르신과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이영도 어르신과 함께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에 펼쳐진 김 양식장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지구가 살았어요. 이영도 어르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 그저 조상님들이 하던 대로 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눠주셨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넓어. 하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한국의 바다와 미국의 바다가 다르지 않아. 우리 모두 같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야. 깊은 철학적 통찰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수많은 논문을 읽고 연구했지만 이영도 어르신의 단순한 지혜만큼 깊은 것은 없었어요. 귀국 당일 공항에서 이영도 어르신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곧 완도에 다시 갈게요. 그때 또 바다에 함께 나가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우리 김은 계속 자랄 테니까.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비밀이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전통과 과학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기록이자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의 기록이기도 했어요. 오늘도 김은 잘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 57개국의 바다에서, 그리고 지구는 한국의 바다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다. 김이 자라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결합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어요. 김밥은 이제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일상 음식이 되었고, 한국의 해양 문화는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만의 김 양식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구를 구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혁명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영도 어르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오랜 지혜가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지혜가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김은 계속 자랄 것이고 한국의 바다에서 시작된 희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김밥처럼 연결되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구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전통의 놀라운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 윌슨 박사가 완도를 떠난 그날 이후 전 세계는 한국의 바다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김양식의 지혜가 첨단 과학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이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모습들이 세계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새벽 바다에서 묵묵히 긴발을 들어올리는 어부의 손길, 갯벌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 바다를 가족처럼 여기는 어촌 마을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박한 일상과 전통의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단 기술만이 답이라 여겼던 세계가 이제는 우리의 전통 지식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국적을 넘어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된 우리의 지혜, 바로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참된 가치가 아닐까요? 한국인의 섬세함, 자연과의 조화, 대대로 이어온 지혜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감동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